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정신없이 살아요. 카모마일 차를 마시고 저녁에 현관 앞에 앉아 개똥집박이의 고운 노래를 듣는다면 한결 인생을 즐기게 될 텐데. 안녕하세요. 도도한 서재. 오늘은 서재 바깥 전시장으로 나와봤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두막을 짓는 남자 이야기를 들려드렸잖아요. 오늘은 좀 비슷한 주제긴 하지만 다른 결을 가진 그런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작은 숲속 오두막으로가 어떤 오두막을 뚝딱뚝딱 지어 나가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오늘 같이 만나볼 책은요, 그 오두막에서 걸어 나와서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한 여성의 강인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행복한 사람 타사 튜더입니다. 빈둥님들은 어떠세요? 저라는 인간 자체가 참 속세에 찌들었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오늘은 제가 약간 시골스럽게, 좀 재밌게 얘기하면 촌년같이 입고 나왔는데, 다들 좀 사회에 나와서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돈이나 명예 뭐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많이 쫓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고백하자면 방송을 하다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자주 보게 돼요. 이렇게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이 보게 되고요. 또 저 역시 그렇지 않을까 많이 반성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타사 튜더라는 인물을 만났을 때 이 사람도 뭐 만들어진 인플루언서 아니야? 뭐 이미지 메이킹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접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좀 냉소적으로 얘기하면 21세기 어떻게 그렇게 1800년대식 옷을 입고 옛날 방식으로 느리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타사 튜더는요, 엄청난 인기를 누린 미국의 동화 작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녀의 이름을 혹시 낯설게 느끼더라도 어린 시절에 한 번쯤은 그녀의 그림은 보고 자랐을 겁니다. 하지만 대중이 그녀한테 진짜 열광했던 진짜 이유는요, 그림도 아름답지만 그녀가 정말 그 버몬트라는 숲속 시골로 들어가서 30만 평이나 되는 엄청난 대지를 직접 자급자족으로 자기 손으로 직접 읽었기 때문인데요. 어린 시절에 꿈을 생각하면은 보통 직업을 떠올리는데 타사는 좀 달랐습니다. 시골에 들어가서 이런 정원을 가꾸고 자신이 직접 음식을 차리고 뭔가 좀 자급자족하는 육체 노동 그 자체를 떠올렸거든요. 그것도 100% 자기 손으로요. 저는 그걸 알게 되니까 머리를 딩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과연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을까? 도시에서 떠날 용기, 남을 의식하지 않을 용기. 타사는 저의 냉소적인 선입견과 달리 그저 꽃을 들고 폼을 잡는 그런 단순한 보여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읽어낸 투사였고 자신의 결을 지켜내는 그런 올곧은 사람이었죠. 그래요, 빈둥님들, 저 속세에 찌들었습니다. 이 찌든 제가 왜 90세 시골 할머니에게 감동을 느꼈는지 지금부터 타사의 정원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그림 예쁘죠? 타사에게 자연은 그냥 풍경이 아니라 예술적인 영감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원천이었어요. 이렇게 예쁜 꽃들이 매일 피고 지는 걸 보다 보니까 어떻게 창작 욕구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녀의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식탁 위에 갓 올린 따뜻한 음식을 보는 것 같은 온기를 느끼게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 현대화에 많이 찌들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타사의 그림은 그 소박함 때문에 감동을 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녀가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숲속의 요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9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자 나는 집안 친구인 그웬 아줌마와 마이클 아저씨가 그 딸과 사는 집으로 보내졌다. 내 어머니는 굉장히 독립심 강한 여성이어서 뉴욕에서 화가로 살고자 했고 어린 나를 데리고는 그렇게 못 산다고 생각했다. 9살 어린아이가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남의 집에 맡겨졌다는 이야기. 보통 여기서 좀 짠한 서사가 시작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타사의 비범함이 드러납니다. 우린 비밀스러운 모임을 가지는가 하면 파이먹기 대회와 무도회도 열었다. 문화게임을 하고 장난기 넘치는 구절들을 만들고 밤 늦도록 이야기를 했다. 내게는 최고의 경험이 되었다. 그들과 살면서 내 삶은 바뀌었다. 부모가 이혼하고 맡겨진 집에서요, 그녀는 우울함 대신 밝고 독특한 그런 삶의 방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행복이라는 게 환경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감각의 문제라는 걸 타사는 이미 그 어린 시절에 터득한 셈인데요. 야, 불우했을 거라는 거는 저의 삐뚤어진 선입견이었구나.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타사는 감각이 매우 발달한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책을 읽은 덕분인데요. 걸리버 여행기나 로빈슨 크루소 같은 책들은 어른이 되어서 읽어도 영화처럼 생생하게 보인다고 묘사를 했어요. 어릴 때 재미나게 보던 책들도 어른이 되어 다시 읽으면 시시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이 즐거운 작품들이 있다. 마음속에서 작품이 그려내는 장면들은 결코 잊히지를 않는다. 나는 이야기를 읽을 때 마치 영화처럼 본다. 모든 것에 움직임과 색이 있다. 책같이 우리를 머나먼 곳으로 데려가는 프리깃함은 없다. 인생은 짧으니 오롯이 즐겨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녀의 어떤 아름다운 자연주의적인 삶은 도피가 아니라 지독한 독서와 관찰 끝에 얻어진 지적인 향유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내 작은 숲속 오두막으로가 좀 뚝딱거리는 개척가의 이야기였다면 타사 이 에세이는 삶을 온몸으로 즐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부드러운, 그리고 그녀 스스로도 또 여성스러움 자체를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런 동화책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타사 튜더의 책을 사실 사놓고도 책꽂이에 꽂아만 두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진짜 예쁘잖아요. 요즘은 미학적인 부분도 책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특히 저는 이 출판사의 책들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좀 보면은 좀 섬세한 편집, 그 출판사 특유의 편집과 취향이 느껴지는 북 큐레이션 때문에 어느 날 제가 서점을 갔는데 계속 같은 출판사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좀 한 권 읽을 때마다 품격을 올리는 그런 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쁜 표지 뒤에는 단호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가 타사 튜더가 사는 집을 좀 구현해낸 건데 실제는 이것보다 좀 더 약간 날것인 그런 느낌이겠죠. 사실 이 공간을 사진으로 보면서 정말 이게 이미지 메이킹 아닐까, 트루먼쇼 같은 거 아닐까, 약간 의구심이 가장 강하게 든 대목이었어요. 제가 오늘 생활 한복을 일부러 입고 온 이유가요, 그녀가 보면은 1830년대, 그러니까 1800년대 드레스를 입고 생활하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타사의 침실, 입은 옷과 들고 있는 것 모두 1830년대 것이다. 양다리 모양의 소매는 당시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었다. 우리로 치면 옛날 청학동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스러운 삶을 고집하는 그녀를 보면서 이거 좀 과한 연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면 그녀의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주 낡은 물건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 손길에서 다 느껴지거든요. 이 책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뉘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서 읽어보다 보면은 실제로 타사와 함께 사계절을, 1년을 오롯이 살아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정말 즐거웠던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표현이 정말 풍부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서정적이거나 감동을 강요하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아주 담백한데 그 안에 묘한 위트가 숨어 있거든요. 저도 나중에 누군가에게 그런 담백하고 위트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꿈도 꾸게 만들었습니다. 타사 튜더의 책 대부분은 번역가 공경희 님이 번역을 했는데요. 직접 타사 튜더를 만나셨더라고요. 그때 적은 감상도 인상 깊었습니다. 타사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난 오래된 물건을 상자 속에 넣어두고 보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일 쓰면서 깨지는 편을 택하겠어요. 와, 이 대목 보는데 나도 타사 할머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보여주기 위한 컨셉이 아니라 취향에 충실한 철학이었던 셈입니다. 내일의 안정을 위해서 오늘의 기쁨을 저당 잡히지 않겠다. 아주 단호한 선언이죠. 이걸 쾌락주의 철학이라고 이름도 붙였더라고요. 게다가 이 책에는 정말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녀는 셰익스피어에서 월터 드라 메어까지 인용했고 19세기 형식을 갖추면서도 위트가 넘치는 말을 했다. 그녀가 들려주는 명언과 자연을 의인화한 유머러스한 말투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다. 그녀는 날씨가 토라졌다고 말한다. 장작되는 난로더러 비명을 질러댄다고 하고
타사에게 달은 언제나 그 여인이고 엉겅퀴는 당연히 남자다. 이런 게 글을 잘 쓰는 거거든요. 표현이 통통 튀어서 읽는 재미가 느껴지는 책이었습니다. 또 자급자족적인 삶과 어떤 소박한 행복의 기쁨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타사는 양모로 실을 뽑아서 직접 옷을 만들고요. 또 염소 젖으로 버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현실적인 고백도 숨어 있어요. 내 사파를 본 사람들은 모두 본인의 창의력에 흠뻑 사로잡혀 계시는군요 라고 말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난 상업적인 화가고 쭉 책 작업을 한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 내 집에 늑대가 얼씬되지 못하고 또 구근도 넉넉히 사기 위해서. 여기서 늑대가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저는 이 대목에서 배우 윤여정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 윤여정 씨도 이혼하고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연기가 더 좋아졌다라는 그런 처절한 고백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흔히 밥벌이를 고난이나 피해, 어쩔 수 없는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타사는 그 노동을 정원의 심을 수서나 구근을 사는 즐거운 그런 에너지로 바꿨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녀의 그림을 좋아할까요? 당사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내 그림을 좋아하는 것은 상상이 아닌 현실에서 나오기 때문일 터다. 젖소의 어느 쪽에서 젖이 나오는지, 말을 탈 때 어느 쪽으로 올라타야 하는지, 어떻게 건초 더미를 만드는지 난 훤히 알고 있다. 그러니 적당히 짐작으로 그리지 않는다. 내 그림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내 손자들, 친구들이고 주변 환경은 실제 내 환경이다. 내 정원을 구경한 사람들은 탄성을 내뱉는다. 어머나, 사파에 나오는 꽃이 바로 여기에 있네요. 육체적인 노동을 즐거움이라는 경지에 끌어올린 거예요. 저도 20년 넘게 오랫동안 같은 일을 반복해 왔잖아요. 좀 지겨울 때도 있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돈은 언제까지 벌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는데, 그러지 않겠습니다. 우리 빈둥님들, 우리 같이 봤던 칼 라르손 전시도 생각나지 않아요? 이 책은 딸 배선이의 14살 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하는데요. 가족과 정원, 그녀가 꽃을 가꾸던, 옷을 짓던, 집안일을 하건, 그림을 그리던 어느 순간이나 관통하는 그 가치가 바로 정원과 가족이었습니다. 타사에게 정원을 가꾸는 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어요. 삶과 예술을 잇는 하나의 철학적인 무대였죠. 나는 큼직한 삽으로 커다란 구덩이들을 파고 수소나 구근을 심는다. 큰 구멍 몇 개를 파놓고 각각 꽤 많은 구근을 한꺼번에 심어 넣는다. 그래서 수선화가 꽃을 피우면 특별한 풍경을 연출하는 것이다. 저는 타사의 인간적인 면모를 읽고 웃음이 났는데요. 여러분, 타사가 얼마나 자랑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내 정원 이야기가 나오면 겸손할 수가 없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뽐내게 된다. 난 정원에서 자라는 화초들에 익숙하고 여러 꽃들이 한데 섞여서 피게 심는다. 노란 루이제나 아이리스, 층층이 부채꽃, 겨자꽃, 양귀비가 뒤섞여 자란다. 보통은 밝은 주황색이지만 난 연분홍색을 아주 좋아한다. 나는 언제나 정원이 어떤 모양이면 좋을지 선명한 그림을 마음에 품고 있다. 내가 원하는 걸 나 자신이 확실히 아니까요. 원하지 않는 것 또한 잘 안다. 여러분, 이렇게 기분 좋은 잘난 척이 또 있을까요? 내가 읽어온 것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뿌듯하고 사랑스러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질 때 그러지 않아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막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타사 튜더는 이 책 내내 정원을 자랑하는데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근데 읽으면서 정말 즐거워져요. 예를 들면 난 계획해서 화초를 심지 않고 되는 대로 쑥쑥 심는다. 많은 꽃이 뒤섞여 자라는 게 좋다. 랜드 비올레트 장미, 연잎광의 다리, 난쟁이 은숲, 물망초가 풍성하게 섞여 있다. 난 꽃이 많은 게 좋다. 돈이 많은 분이라면 한 가지 품종에 투자해서 큰 성공을 이루기를. 정말 좋아하면 밤새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는 이 모습 자체가 사랑에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 타사 튜더의 정원 얘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지금은 겨울이지만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우리 빈둥님들 가운데서 혹시 정원이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우리 빈둥님 집에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타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사랑했지만 역설적으로 혼자 있음의 가치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여기는 제가 좀 길더라도 직접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위선자가 되도록 훈련을 받는다. 하얀 거짓말을 해서 의견이 다른 상대의 감정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배운다. 느낌을 죄다 입 밖에 내며 살지 못하는 법인 것을. JP 모건이 한 청년의 무분별함을 살짝 돌려서 질책한 유명한 일화가 생각난다. 청년이 적어도 저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지 닫힌 문 뒤에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대꾸를 하자 모건은 그에게 고개를 돌리며 젊은이, 닫힌 문은 그러라고 있는 거라네. 라고 말했다나. 살다 보면 맘에 없는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상대가 맞득자는 짓을 하는데도 고맙다고 하거나 지구 반대편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해야 한다. 혼자 있으면 완전히 내 모습으로 지낼 수가 있다. 마음에 담아둔 말을 고양이에게 죄다 할 수도 있다. 난 고독을 만끽한다. 이기적일지는 모르지만 그게 뭐 어때서? 우리 빈둥님들은 어떠세요? 사실 저는 혼자 있는 거 잘 못해요. 막 혼자 있으면 좀 불안해하고 남들과 연결이 되려는 약간 불안감이 있는 사람인데 타사는 이 외로움의 가치를 7살 때부터 터득했대요. 67살 때 놀라운 것을 알아냈다. 인형들에게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문득 터득한 것이다. 머릿속으로 아무 생각이나 다 할 수 있었다. 내게는 엄청난 발견이었다. 나는 막내라서 늘 혼자 지내야 되는 아이였다. 하기야 누구나 달랑 자기 마음만 있는 외톨이들인 것을. 부모도 그렇지만 본인도 이혼을 했잖아요. 시골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혼자 된 엄마의 마음. 저도 지금 엄마지만 솔직히 상상만 해도 어깨가 진짜 무겁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고독을 특권으로 치환하고요. 가족들에게 마법 같은 순간들을 선물합니다. 이게 타사 튜더의 그림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인 거죠. 제가 많은 영상들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를 생각을 했을 때 삶의 아주 일상적인 순간들을 의식, 리추얼처럼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타사 튜더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숲속 바위 밑에서 예수의 구유를 만들고 또 1m마다 촛불을 밝히는 그 세심한 마음, 파는 나무는 너무 메말랐다며 숲속에서 직접 나무를 가지고 오는 그 마음, 1850년대 낡은 장식품들을 소중하게 꺼내서 정성껏 트리를 꾸미는 마음. 아이들은 눈 덮인 산길에 엄마가 깔아놓은 그 촛불들을 보면서 삶의 품격을 어린 시절부터 경험합니다. 이제 전시장을 나가며 그녀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을 들어볼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온전히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난 행복이란 마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이곳의 모든 것은 내게 만족감을 안겨줍니다. 어떤 이에게는 낡고 불편한 헛간이 누군가에겐 짐이 아닌 집이 되고 또 정원이 됩니다. 행복은 행운이 아니라 자신의 결대로 살겠다는 지능이자 단호한 결단이라는 걸 이 정원에서 배웠습니다. 이 전시장 곳곳에 오면은요, 이렇게 강아지가 있거든요. 이게 타사 튜더의 반려견 콕입니다. 자, 도도한 서재, 제가 추천해드린 책이 너무 좋다는 반응이 많아서 저도 진짜 뿌듯하거든요. 책에서 길을 찾는 도도한 서재, 새로 준비했던 코너인데 우리 빈둥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진짜 뿌듯하거든요. 이번에 제가 골라드린 책은 어떻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행복해지기로 단호한 결심을 한 우리 구독자님들, 저도 이 따뜻한 정원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도한 서재, 오늘 제가 골랐던 책은 행복한 사람 타사 튜더였습니다.